네, 정치인으로서는 부정선거와 가장 맹렬히 싸우신 분입니다. 이원복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15대 17대 국회의원을 하셨죠. 네.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이봉규 TV에서도 엊그저께 이원복 의원님이 제공해 주신 예. 영상 예. 올렸습니다. 예, 굉장히 예, 많은 예. 분이 보셨는데 예. 그 보고 이제 여러 예. 사람들이 이제 뭐 항의도 오고 그랬는데요. 예, 예. 이제 우선 이제 충격받은 분이 많고, 예. 참 봉인지 뜯었다가 또 쑤셔놓고 예, 또 예, 봉인지 예, 붙이고 또 봉인지가 무슨 뭐 장난 무슨 애들 딱지치기 하듯이 예.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예, 붙여 예, 그게 CCTV. 근데 그 영상을 예.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거기에도 이제 약간의 우여곡절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최초엔 저희도 감을 못 잡았었죠. 네, 근데 아주 중요한 어떤 분으로부터 네, 약간의 힌트를 할까 무슨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멘트 같은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 자기가 어쨌든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 상당히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저는 그 과거에도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과거에도 14대 총선에서 군경 부재자 부정선거로 당선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부재자 표들에서 사고가 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군인들 가운데 이지문이라는 젊은 육군 네네. 중위가 양심 선언을 한 게 있었어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선관위의 저 사무국장 책상에서 예, 전국에 이제 우편 투표물들이 오게 되는데 그렇죠. 우편 투표물 그 통 안에 이상한 표들이 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거를 당시에 어떤 선관위원 한 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봉규 TV에 있어요. 이봉규 TV에 주말에 올려놓은 거요. 그래서 그 금요일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군경 부재자 부정 투표 용지 전체를 예, 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다 그 한 장씩 한 장씩을 전부 다 복사본을 저희가 얻어서 네, 그걸 전부 판별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발신지 부대별로요. 네, 그래가지고 1,300여 표 정도를 다 찾아냈어요. 예. 동일 필체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인천 남동구 네. 영상이라고 저희가 제목 써서 올렸는데 예. 인천 남동구의 예. 선관위에 이제 사전 투표제도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처음에 예. 이게 투표함 아닙니까? 예, 사전 예, 투표. 예, 예. 그런데 CCTV를 찍는데 중간 정도 가면은 이게 한번 가보 이렇게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 뭐 봉인지를 막 이제 보십시오. 잠깐만 예. 보이겠습니다. 예. 막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막 이제 뜯고 무더기로 막 들어오고 하죠. 무더기로 막 들어와요. 예. 예. 조금만 더 앞으로 저기 이제 저번에 봉인지를 막 저렇게 이제 뜯고 저기죠 뜯어요. 그리고 이거 막 무더기로 여기 뭐 보시면은 이 사전 투표 용지를 막 쑤셔 넣습니다. 예, 예, 예. 막 쑤셔 넣고 그 다음에 봉인지를 또 붙여요 지들이. 자기들 다 붙였다 뗐다 한 지들 마음대로. 붙였다 막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사전 예, 투표지가. 예, 예, 예. 이걸 막 쑤셔 넣고 예. 이거 보세요. 여 박스가 뭐 자, 한 여러 개가 박스가 500표입니다. 한 박스가 500표니까 이 사람만 해도 이게 박스를 한 대박스를 이렇게 싸놓고선 막 예.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저 여기도 지금 한 박스가 대여섯 개 박스가 있는데 한 박스가 500표니까 예. 여기만 해도 몇천 장이고 여기 몇천 장, 여기 다 몇천 장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산으로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봐가지고 한 2만여 표 2만 이상은 돼 장이, 보인다는데 예. 실제는 한 3만여 표 그리고 넘어갑니다. 보세요. 예, 예. 이제 봉인지를 붙여요 이렇게 또. 예, 예. 아까는 띄었고 예, 이번에 쑤셔 또 막 놓고선 붙이고. 다시 또 봉인지 이렇게 막 붙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예. 예? 이렇게 막 그리고선 이따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무더기로 이게 몇 들어오죠. 장이에요 이게 한 박스에 500장이니까 예. 예? 박스만 해도 수십 박스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거의 사례도 잠깐 말씀드리다 중단됐습니다만은 부재자라고 하는 투표제도 네. 거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군인들이 각 파견지로 나가 있다가 네.
투표를 하면은 군인들도 일반 투표자들처럼 한 65%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합니다. 네. 55% 65% 선상에서요. 네. 총선의 경우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투표 안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정부 공식 발표상으로는 98% 정도가 투표한 거로 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0% 가까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행정병이 각 투표하라고 줬는데 그걸 투표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투표를 안 했습니다. 네. 30%가 있는 그거를 행정병이 전부 기호 1번 안에다가 속에다 이제 기호 1번 자기가 찍고 네. 자기가 거기서 이제 부처 발송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필체를 썼는데 네. 그게 이제 동일 필체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선관위에 이게 보관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누가 이상하다. 이거 경험상으로 볼 적에 이 관리하는 시스템망이 자기가 볼 적에 아주 형편없다. 그래서 이원복 의원한테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어쩌면 제고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감을 딱 잡고선 그다음에 저희 지구당의 이제 스태프들하고 예. 이걸 정보 공개 청구 연구를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네. 좀 비교적 그때는 쟁점이 이렇게 크지 않을 때니까 네. 1년쯤에 조용하게 청구를 하고 네. 이거를 전관위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영상을. 영상을.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 하자면 대놓고 막 난리치면서 한 게 아니라 슬쩍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다 부정선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보 충분히. 청구하니까 그냥 슬쩍 준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고 별거 아닌 준 거예요. 거라 준 겁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받아보고 나서는 이미 벌써 저는 감이 있으니까 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고 그 당시에는 좀 묶어놨다가 예. 조금 더 좀 중요한 타이밍이 오면은 네. 그때 가서 공개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번에 지금 이제 저 공병호 박사께서도 저 개인 투표관리관 사인 도장 찍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싸우고 계시지 예, 예. 않습니까?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그런 거 제도 개선하라고 지금 TF가 구성돼 있고요. 예. 이런 타이밍이 결정적인 타이밍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봐라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하는 거를 공개하는 것이 예. 이제는 제대로 좀 공개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관위 측의 이제 반론도 예상해 보면은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고 여기에는 여당 추천 예. 참관인도 여기 있다. 예. 아, 여당 추천 참관이 야당 추천 참관이 있다. 참관인이 아니라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이 하나씩 선관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했기 때문에 예.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해명 아닌 그게 나올 거예요. 해명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벌써 소쿠리 투표 자체가 문제인데 여기에 막 쑤셔 넣으면서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예. 띄고 들고 하고 다른 좀 봉인지 가져와서 이거 한번 쓱 보세요. 다른 거 한번 남겨 보세요. 저 봉인지 문제는 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봉인지를 지들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걸 선거 보존 신청을 했을 적에 네. 그거를 이 표들을 전부 갖다가 법원 창구에 갖다가 놓지 않습니까? 네. 법원 창구에 봉인하는 것도 저희들 저런 식으로 봉인해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그러면 것입니다. 우리가 봉인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저렇게 막 뗐다 붙였다 하고요. 저렇게 예, 이제 예. 들어보시죠. 이제 딱 들어오는데 저기에서 봉인지를 저 가지고 들어와요. 약간 빠른 화면인데 저기 그래놓고 이제 봉인지를 막 이게 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예. 소쿠리에다 놓은 거 이거 뭐 봉인지 뜯었죠? 그거 막 넣죠 여기 넣고 그러니까 여기도 봉인지 뜯었죠?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봉인지를 장면들입니다. 무력화시킨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쑤셔 넣고 예. 나중에 또 봉인지를 또 붙여요. 예. 그리고 또 가지고 들어와서 봉인지 그 봉인지 또 또다 뜯고. 뜯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이거는 봉인지는 선관위 직원들한테는 그거는 그냥 휴지. 휴지다 그냥. 진해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하고 비슷한다. 스카치 테이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붙인 마음대로. 거죠. 전혀 스카치 흔적 없이 막 뗐다 테이프. 봉인지는 붙였다. 스카치 테이프네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데에다 충격을 주냐면은 네. 법원에다가 그 신청을 하면은 그걸 봉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 봉인 시스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법원 창고에 있는 것들도
뛰어가지고 마음대로 가서 들어가서 작업할 그러니까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개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원에 그 재검표하고 그럴 때 재검표할 때 이런 투표함이 보관된 박스가 들어왔어요. 그 봉인지가 있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봉인지 뜯고 거기서 판사 앞에서 이제 다 시연을 했는데 세고. 근데 그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봉인지 떴다 붙였다 하는 그러면 거를 다 떴다 붙었다 하고 심지어 법원 창고에도 아마 저렇게 침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아, 그렇게. 법원 창고도 침투해서 다 갖다 거기서 표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소중한 그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게 논란이 될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 남동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천 남동구 을구 남동 을구 남동 을구에 이 뭡니까 사례죠. 이 어디입니까 이게 이 장소가 장소는 남동 갑구 을구 합동으로 쓰는 선관위 사무실입니다. 선관위 사무실에 사전 투표 보관함이죠. 보관 창고. 그렇습니다. 보관 창고. 여긴 갑구 을구가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지금. 여기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쑤셔 넣었는데 갑구 을구 다. 근데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인천 남동구 갑을이 서울로 말하면 강남하고 강북처럼 그 완전 판이야. 성향이 판이합니다. 성향이. 근데 사전 투표 결과는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게 우리도 말하면 강남의 유권자들의 이 표심하고 강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강남은 이제 우파가 유리하고 강북 마포 같은 데는 뭐 좌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런데 이게 사전 투표가 똑같이 결과가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남동 갑에서 정치해보고 남동 을에서 정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갑구와 을구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선거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인천 사람들은 다 서울은 이제 강남하고 강북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 아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 이거 투표용지 개표해 보니까 똑같아.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에 나온 득표율이 소수점 이하까지 거의 같이 나오잖아요. 소수점 이하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선거리 발표 공식 발표가 아니라 저희가 두 후보가 나온 것을 놓고선 제가 다 전자계산기를 저희가 수동으로 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 어느 데이터에 제가 그 후반부에 마지막에 그렇게 놓는데 예를 들면 어쨌든 갑구 을구 사이에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저 소쿠리에 담은 우리가 소쿠리를 그래서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소쿠리가 결국은 소쿠리에 담았다가 투표함으로 그렇게 봉인지 뜯고 쑤셔 넣고 또 봉인지 뜯고 쑤셔 넣고 또 봉인지 뜯고 쑤셔 넣고 마구잡이로 쑤셔 넣은 거예요. 수만 장을. 인천 남동구에서만 수만 장이 들어갔으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느끼는 바로는 현장에서 했던 당일 투표에서는 거기도 부정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저도 확증을 못 하겠는데 당일 투표는 그때 비교적 여러 눈들이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는 그 부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시간상 비교적 시간상 당일 투표는 당일날 개봉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렇게 작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온 대로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당일 투표는 비교적 좀 순수하게 지켜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전 투표는 저걸 투표한 다음부터 저런 용지들이 5일간 묵히잖아요. 5일간 거의 5일은 묵잖아요. 하나는 4일, 하나는 5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사전 투표 제도가 이게 안 된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 핵심이 뭐냐면 그 사전 투표는 우편 투표로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그게 우편 투표에서 보낼 때부터도 공공의 감시 체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마다 다 사실은 참관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 따라 붙지 않고 그것이 우편을 해가지고 만약에 남동구 이제 우편 집중국으로 온다고 치면은 남동구 우편으로 온다고 치면 그 사이에 외출 나갔다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외출 나갔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사전 투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아니 그리고 어쨌든 그 감시 시스템이 지금 여기 CCTV 이렇게 감시하듯이 그 우체국 그런 데서들도 전부 다 보낼 때게들 받는 쪽에 다 그런 것들이 CCTV가 감시가 있고 중간에 새지 않게끔 다 따라 붙어 있고 그렇다면 뭐라 부산에서 인천까지 한 표를 보내더라도 부산에서 인천까지 한 표 오는 걸 누군가 따라 붙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핑계 대면서 그럼 외출 하지 갔다 마. 오는지 어떻게 막는 건지 이게. 그럼 그 사전 투표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감시가 불가능한 제도니까. 예, 감시가 불가능한 거죠. 애시당초. 애시당초. 예, 이번에 대만에서 보시다시피 예. 그냥 거기서 투표하죠.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해버리면 예. 누가 시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표들이 벌써 외출 나갔다 오는데 뭐 얼마든지 장난하죠. 아, 대만 참 그 투표 보고 감동 받았는데 그래야 안심하는 거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이 이게 바로 선거다는 거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우고 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대만 사례가요. 예, 예.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저 프랑스, 독일, 캐나다 다 수개표예요. 다 그렇게 하죠. 네, 예. 그 우리보다 다 그래도 부재자 제도가 없습니다. 예, 예. 사전 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예. 사전 투표 이거 이 소쿠리에 담아서 아까 그 영상 보여주세요. 예, 막, 예. 막 그렇게 담는 게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말하자면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남동구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자기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했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게 왜 봉인지를 뜯고 이렇게 다 그러기도 하고 저 표들이 저 무더기로 여기까지 들어올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서 아무도 감시한 게 없다 이게 그 시스템 자체로. 왜냐하면 소쿠리로 열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쿠리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한두 이런 장이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수전 그래서 안 된다 막는 이런 게 얘기. 이게 예. 저 박스 소쿠리 박스가 수십 개가 나가요. 수십 개가 들어왔다. 수십 개가 나가고. 그런 결과로서 데이터가 남동갑을 간에 딱 이거 계산해 나와 보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 제가 판단할 적인 추정컨대는 남동갑과 을을 갑을 딸을 별도로 안 하고 전산상에서 남동구를 그냥 통째로 얻은 걸 입력시켜 놓고 거기에 맞춘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왔는데 네. 사실 그 남동구 갑과 을은 서울의 강남하고 강북처럼 유권자가 이 기호가 전혀 다른 네, 선거군데도. 선거군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나왔느냐. 네. 예. 이거 보시죠. 이거 막 갖다 붙이잖아요. 네. 예, 아까는 띄었었는데 이제 막 갖다 붙여요. 그리고선 이따가 와서는 다시 또 뜯어요. 저거 보시죠. 또 들어왔어요. 이제 또 뜯습니다. 이제 이제 다시 이쪽은 지금 CCTV 사각지대인데 여긴 더 많이 들어가요 표가. 그리고 뜯고선 또 이거 보세요. 여기 또 쑤셔 넣죠. 뜯고 쑤셔 넣고 여긴 붙였는데 이것도 이따가 또 뜯고 다 또 뜯고 다시 또 하고. 뜯어요. 또 뜯고 또 쑤셔 넣습니다. 그 봉인지를 가지고 노는 장면들이 이게 다 이제, 봉인지예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봉인지가 다발로 이렇게 있어요. 뜯고 또 붙여야 되니까. 원래 봉인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해가지고선 그 경계면 있지 않습니까? 예. 경계면에다가 사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많이 띄었을 경우에는 떼고 다시 붙였을 경우에는 그 경계면에다 해놨기 때문에 예. 그 흔적이 남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안 얼마나 맞네. 많이 이게 들어가는가 이거. 근데 저거는 사인하는 것도 봉인지 사인하는 것도 그 봉인지 안에다가 사인하랍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참관인들은 전혀 거기다 안에다 사인하는 건 저렇게 붙였다 뗐다 해버리면 아무 적이 없으니까 봉인의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도 다 사실은 편법, 불법.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봉인지가 아닌 거죠, 저거. 봉인지 아니죠, 냉정하게. 저게 무슨 봉인지예요? 네, 띄었다 냉정하게 붙였다는 게 봉인지도 무슨 아닌 봉인지예요? 거죠. 예. 색깔만 퍼런 봉인지지 저게 띄었다 그리고 아주 잘 붙게 또 이렇게 쓱 문질러요. 문지르고 그래놓고선 조금 이따 들어와서 또 뜯어요. 떼고, 예. 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봉인지는 저건 허수아비 봉인지다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네.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만 되는. 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고 이제 관내 사전 투표가 하여튼 사전 투표 제도가 예. 자기네들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이제 항변할지 모르죠. 저 또 들어오죠? 예. 또 들어오죠? 이제 봉인지 또 뜯습니다. 이제 예. 자
박스 올려놓고 이거 보시죠. 예. 또 뜯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뜯잖아요. 또 뜯고 또 쑤셔넣어요. 저봐요. 저 아까 봉인지 붙어 있었잖아요. 또 뜯고 쑤셔넣어요. 그리고 봉인지 또 붙여요. 여기도 아까 봉인지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나중에 또 이제 봉인지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그러니까 마치 개표장으로 이게 올 적에는 이렇게 다 엄격하게 관리된 것으로서 거의 걱정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건 거의 사술적인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충격적으로 의심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선관위는 또 설명들을 하는데, 그 설명이 우리가 어떻게 저 봉인지 뜯었다 붙였다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봉인 효과가. 그다음에 저렇게 소쿠리로 지금 저렇게 들어왔는데 저 소쿠리가 어딘가 보관돼 있다가 일로 들어오는데 그거 손 안 탔다고 어떻게 또 우리가 믿느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국가 법 체계에 의해서 선거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구멍이 비는 것이 있으면 선관위원 자신들이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건 빨리 메꿔라, 찬바람 숭숭 들어온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요. 이 많은 것들 가운데 CCTV고 뭐 이런 것들도 허점이 많습니다만 그 우체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과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각 정당들도 모릅니다. 자기네들 그러면 선관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정상적인 거죠. 네. 그래야 심판이 아주 공정한 심판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저렇게. 그리고 선관위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당들과 국민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은 말하자면 심판 보는 겁니다. 이건 심판 보는 사람이 전부 고압적이고 위세 부리고 말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고발하고 뭐 국민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면은 항의를 다 공손하게 받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자세가 그쪽이 주인입니다. 그쪽이. 국민들은 완전히 뭐 자기들 시종처럼 일로 가 하면 절로 가고 절로 가 하면 절로 가고 하는 식의 자기들 말을 무조건 들어야만 되는 사람. 감사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요. 자기는 치외법권이래요. 헌법기관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아주 시건방진 자세입니다. 국가 헌법 체계에 의해서 보더라도요. 자기들은 심판이면은 경기에 뛰는 선수들과 경기에 하는 당사자들 간에 그 합의가 없이 선거법을 지들 마음대로 고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상으로 분명하게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 찍어라 이렇게 됐으면 개인 도장 찍어야지, 거기다가 인쇄본으로 도장에 인쇄로 다 해서 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이기도 하고 막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자세부터도 아주 틀려먹었고. 근데 이제 3달도 안 남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 그러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은 거의 백전백패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왜 그거를 국힘당에서 왜 이걸 문제시 여기지 않고 그냥 또 이런 대로 선거를 한다는 겁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우선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연이라. 나중에 그것도 이제 역사가 정말 제대로 순기능으로 작정돼 가지고 전모가 많이 밝혀지면 그때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힘당의 구성원들, 국힘당을 이루고 있는 지도층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로 멘탈 내지는 여러 가지들이요. 조금 저희들이 볼 적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거나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왔던 그 많은 애국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볼 적에는 많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 무슨 사연이 있다는 거는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밝히지 못하는 무슨 사연 같은 게 저희가 볼 적엔 그렇게 보이죠. 뭐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그러면 제시하고 다 들이밀고 얘기하고 법안 지키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1년 이내에 선거법으로 다 이거 하는 건 재판들은 1년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데 첫 재판을 2년 넘어서 하죠. 그다음에 그것도 자기네들이 100 몇 군데에서 선거 재판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선택적으로 한 서너 군데만 재검표하고 나머지 다 묵살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합리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부정선거 내 표 이상하다 하고서 재판 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을 못했죠. 과거에 역대 총선에서 내 선거구 이상하다, 내 개표 이상하다 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5명 한 짝. 보통 2-3명 내서. 근데 지난번 4.15 총선 때는 뭐 100몇십 군데가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못했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가 이의 제기를 하면 묵살해버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묵살돼 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14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묵살하느냐. 법에 의해서 부재자 투표인은 지정된 고소란에 자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조문이요. 근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법조문은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이유 없다. 이게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같은 조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에 제일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4대 원칙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접과 비밀이 깨진 거예요. 근데 직접과 비밀을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다.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준이고 대법원의 수준이 아니라요. 현실이고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예.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서울 부장판사인가요? 아니 법원장인가요? 그러니까 다 지방이 다 그러니까 같은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억지에다가 헌법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헌법을 가르쳐야 될지 선거의 4대 원칙 같은 것들을 과연 뭐라고 설명할지 이런 게 다 깨지는데 항의하는 게 그 당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의를 끝까지 그때 아마 제가 죽기 살기로 항의하고 싸웠으면은 오늘날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한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하게 죽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딱 판결 내버리니까 제가 무슨 수관을 싸우냐고요. 저도 4.15 총선 전에 부터 지금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4.15 총선 선거 방해죄로요. 선관위에서 저를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제가 선관위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무혐의 됐지만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일반 개인이 그 돈 들어가면서 그 돈 들어가면서 변호사 사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등등의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 지낸 돈 안 들어가고 견디죠. 못 견디고. 지낸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하죠. 항복하고 선관위 돈으로 변호사 사고 그러니까 지낸 1원 한 장 안 들어가고 우리는 변호사비 비싼 거 아니에요. 개인은 거의 뭐랄까 망가진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도 저는 계속 오늘 이제까지 떠드는데 이거냐면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묻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제 안 됩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제 너무 많이 알아요. 하여튼 이번 영상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복 전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